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탈색 공부 또 새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6가지고요. 약탈 가격, 그리고 이제 프레데터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 또는 새롭게 들어오려는 경쟁자를 조금 정리시키는 좀 불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정부의 개입, 정부가 항상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시장의 힘에 맡겼을 때 안 될 때 그 개입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때가 있고요. 독점이라든지 복지의 문제들, 그다음에 중간 상인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탄력 문제 계속 나오는 거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챙기시면 되고요. 자, 5번의 통화량은 방향성을 찾으시면 돼요. 이게 시중에 통화가 증가하는 것인지 또는 감소하는 것인지. 그리고 6번의 한전선택 기회비용은 아마 이제 장사를 할까 아니면은 남의 주는 월급을 받을까,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할까 말까 이제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번. 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약탈 가격에 대한 설명 중 다음 중 맞는 것은 옳은 것이에요. 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약탈 가격은 예를 들어서 제조하는 데 들어간 돈이 100원인데 판매 가격이 50원이라면 그럼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이윤도 안 남고 한마디로 원가도, 매출 원가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 싸게 파는데요? 한마디로 경쟁자를 우선 좀 제거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뭐 새롭게 들어오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새롭게 들어가려는 기업이 자기가 돈이 좀 자본이 좀 풍부하니까 시장에 벌써 딱 자리 잡고 있는 경쟁자들을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퇴출을 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나가고 나면 다 본인 기업이 들어와서 시장을 점령해서 가격을 올리고, 아니면 내가 현재 시장을 딱 차지하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을 훅 낮춰버리죠. 그렇게 되면 신규 경쟁자들이 올 생각을 못 하거나 들어왔다 하더라도 시장에 퇴출당하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좀 독점적 내지는 과점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가격 정책을 약탈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겠죠. 자, 여러분들 빨리 체크하시면, 자, 답은 네, 3번이죠. 약탈 가격이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용보다도 더 낮은 수준에서 시장 가격을 말한다.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약탈 가격이라고 하죠. 자, 2번. 시장 경제 이제 결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가끔 개입을 해요. 항상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뭐 가격이 뭐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러면 원칙은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개입하면 안 돼요. 사과값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사과가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야겠죠. 또는 갑자기 TV에서 사과 한 개씩 먹으면 건강에 좋고 100세까지 산다고 그 뉴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건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죠. 국가가 개입할 일은 뭔데요? 시장의 힘에 맡겼을 때 누군가는 그냥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손해를 보거나, 또는 좀 그 소외계층이라고 하죠. 좀 힘든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거나. 여러분들 복지 정책, 원래는 여러분들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 경쟁에서 지면 뭐죠? 어떻게 좀 어렵게 사는 게 당연하지 않는가 하는데, 적어도 사람이니까 국가가 해야 될 일들, 그렇죠? 뭐 예방 접종이라든지, 그렇죠? 하루 3끼 밥 먹는 것들, 최저임금들, 이런 것들은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되는 것 같은데, 또 반대가 답이 나오니까. 자, 1번. 독점 시장처럼 경쟁 요건이 갖춰지자 시장 실패. 그렇죠. 독점, 시장 실패 개입해야겠죠. 야, 공정거래위원회, 너 독점이지? 안 돼.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맥주 회사 1등 맥주 회사하고 1등 소주 회사가 M&A 할 때 정부가 안 돼. 왜? 너도 1등 하게 되면 니네 둘이 다 해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아마 그 배달 업체들이 있죠. 뭐 배달의 뭐는 뭐 요기 뭐 이런 거죠. 배달 통통 이런. 자, 이게 지금 독일 업체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어요. 다 넘어갔고요. 지금 하나가 남아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배달의 민 이것만 이제 합병하면 되는데 정부가 딱 손을 들었죠. 안 된다고. 왜?
야, 세계 회사를 한 회사가 하게 되면 완전하게 시장을, 그렇죠? 좌지우지하게, 지금도 난리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독점 시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한다. 자, 환경 오염처럼 제3자에게 피해,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군가 연기를 내보내고 누군 나쁜 물을 내보내서 이익을 봤어요. 왜? 연기를 정제해서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내보냈고,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데 그냥 내보내니까, 그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아니죠. 사장은 돈을 많이 벌었죠. 대신 물고기들은 죽지요. 연기가 막 나서 사람들 눈 따갑지요. 피부병 걸리죠. 그냥 아무 이유, 그죠? 어떤 반대급부 없이 나는, 우리 국민들은 손해를 받고 어떤 생산자 내지는 사업 주체가 이득을 봤다? 안 되겠죠. 그럼 누가 개입한다? 국가가 개입을 하죠. 무슨 성? 외부성이라고 하죠. 외부성, 크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플러스가 있는 건 뭔데요?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 또는 나무를 심었더니 양봉업자가 꿀들을 많이 얻게 돼서 이득. 그럼 양봉업자는 나무 심는데 돈 냈나요? 안 냈다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요. 방금 얘기했던 환경오염 같은 것들. 자, 이럴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죠. 그렇죠? 자, 3번 놔두고요. 자, 4번 소외계층 복지정책 이거 해야겠죠, 정부가. 그렇다고 뭐 너무 가난하니까 국가가 개입을 왜 할까요? 네, 사람처럼 적어도 사람이면 이 정도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복지정책을 펴는 거고요. 안정화와 관련해서 물가 안정, 성장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 이거 하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바로 4번, 3번이에요. 자, 부동산 경기가 그죠, 막 상승으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니까 정부가 자꾸 이제 정책을 쏟아내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왜 가격이 올라갈까? 이 얘기죠. 왜 올라갈까? 아, 올라갈 만하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공급이 줄었거나 수요가 늘었거나. 박탈감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이제 이거를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태세 시험이 아니라면 이거는 국가 개입을 해서, 그렇죠? 불로소득을 회수하고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이런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응징해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경제 시험이잖아요. 경제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는데 박탈감 느끼는, 그러면 모든 사람들한테 뭐 다 다시 돈을 회수해서 다 일률적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왜? 야, 너는 왜, 나는 3천 원짜리 밥을 먹는데 너는 왜 3만 원짜리 뷔페를 먹어? 야, 어? 나는 중고차 500만 원짜리 차 탔는데 너는 마이바흐 4억, 10억짜리 타네? 그러면 그건 어떡할 거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그 5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는 사람한테 10억짜리 마이바흐를 사주든지, 아니면 마이바흐 타는 사람 차를 뺏어 갖고 두 개 쪼개 갖고 나눠서, 그죠, 5억짜리 차를 사주든지. 말도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조금 고런 쪽에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죠? 자, 3번 생산자와 최종 소비자 사이에는 중간상인, 여러분들 중간상인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 흡혈귀다, 필요 없다, 뭐, 그렇죠. 옛날 조선시대 때 있었잖아요. 상인들 되게 무시했다고. 왜? 농민들이 쌀을 만들어 놓으면 요놈들이, 그렇지, 중간에서, 그죠, 가격 장난질을 쳐서 막 소비자, 어 서민들에게는 악덕 고리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제 지금 여러분들 상인의 그 목적, 그 필요가 없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인이 없으면 도루묵 사 먹으러 서초를 가야 되고요. 배추를 사려고 해남을 가야 되고, 그렇죠? 귤을 사 먹으려고 제주도를 가야 돼요. 그러면, 그럼 우리가 그럼 동네 슈퍼에서 또는 동네 가게에서 도루묵과 배추와 감을 먹을 수 있는 건, 그렇죠, 중간 상인 때문에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거지. 자, 그렇게 찾아보게 되면 옳은 것은, 자, 땀 흘리지 않고 투기꾼, 이거 조선시대 생각이에요. 조선시대. 중간 상인의 수입은 생산자 소비 무지, 이런 얘기, 그죠? 이런 거 다 맞는데요. 자, 가장 현명한 소비자는 직접, 아까 귤 두 개 사러 제주도 가자는 얘기죠. 그렇죠? 공급의 불안정하고 시기가 넓게 분포해 있을수록 중간 상인의 영향이 커진다. 그렇죠? 시장이 커야,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크고, 국가도 뭐 면적도 넓고 막 이래야, 멀고 격지간이니까 상인들이 다니면서 하겠죠. 가깝게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5번. 이게 이런 게 제일 안 좋은, 은근슬쩍 가로챈 것이다. 이런 게 답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 그렇죠? 4번. 넓게 분포했을수록 중간상 영향이 커진다. 중간상이 여러분들 사회악 아니에요.
꼭 필요한 필수적인 존재예요. 자, 4번인가요? 경제학에서 자, 분석할 때 탄력성, 그러니까 탄력성이 자, 탄력성 개념은 이렇게 딱 머릿속에 있어요. 반응의 정도. 반응의 정도가 뭔데요? 가격이 변했을 때 반응의 정도. 자, 여러분 보세요. 원칙. 공급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은 늘어난다. 원칙.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는 줄어든다. 이거 원칙이에요. 원칙.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은 줄어든다. 원칙.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늘어난다. 이건 원칙. 그런데 원칙은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그중에 그러면 더 많이 변하는 거. 그렇죠? 더 많이 증가하거나 덜 증가하거나 더 많이 떨어지거나 덜 떨어지거나.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쌀값이 올라갔어요. 쌀값이 올라가면 수요는 당연히 줄겠죠. 주는데 많이 줄을까요? 적게 줄을까요? 당연히 적게 줄겠죠. 왜?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자, 내가 오늘 안 사도 돼. 내일 사도 돼. 또는 안 사면 내일 모레 사도 돼. 볼펜.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학생은 볼펜 그러면 안 되는데 볼펜은 볼펜하지 말고 그렇죠? 술은 오늘 1,000원이면은 먹을까? 근데 2,000원? 어우 너무 비싸 안 먹어. 3,000원? 어우. 물론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제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술에 대해서 술이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안 먹어. 그러면 술은 탄력적인 거죠. 조금만 올라가도 안 먹고. 그렇죠? 그런데 많이 올라가도 술을 술 해서 먹어야 돼. 그럼 이거는 비탄력적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신종플루라고 하죠. 신종플루라는 그 약을 이 병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타미플루라고.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타미플루의 가격은 비쌀까요? 쌀까요? 당연히 비싸죠. 왜?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 바로 탄력성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1번 볼게요. 1번. 뭐라 되어 있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측정할 때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 가격 변화율이다. 그죠? 할지라도 다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 가격 변화율에 대해 이게 우리가 변화율, 가격이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을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탄력성이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어요. 그렇죠? 어떤 건 많고 적다. 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거기 보시면 교차 탄력성은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체제, 보완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완제는 어떤 게 보완제인데요? 커피 믹스에 커피 설탕 프림. 대체제는요. 뭐 뭐 커피 믹스 중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동서식품도 있고 뭐 테이스터 초이스도 있고 네슬레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모카 골드하고 아니면은 뭐 테이스터 초이스 뭐 그렇죠. 이런 회사들. 그러면 자, 둘 사이가 음의 관계다. 음이다. 교차 탄력성이 음이 됐다. 그러면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갔으면 커피의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럼 프림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프림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커피를 먹으니까 프림을 먹는 거지. 그런데 커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커피의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프림의 수요도 줄어들겠죠. 자, 커피 가격이 올라갔는데 자, 프림의 수요는 내려갔다. 그렇죠? 그 무슨 관계다? 보완제다.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사이다의 수요가 늘어났다.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다. 자, 근데 보자, 여기서 교차 탄력성에서 교차 탄력성이 음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XJ하고 YJ 사이에는 무슨 관계예요? 얘가 감소했어. 얘가 증가했어. 얘는 감소. 얘가 감소해서 얘는 증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바로 교차 탄력성 개념이죠. 자, 생활 필수품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사야겠죠.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그렇죠? 자, 상품의 용도를 쉽게 전환할 수 있다면 탄력성은 커진다는 얘기지. 왜? 이게 너무 좁게 이 활용도가 정해져 있다면 딱 요때밖에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먹는 데도 쓰고 닦는 데도 쓰고 그쵸? 뭐 세제도 쓰고 막 하게 되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다양하게. 그죠? 이렇게 되면 상품 용도를 쉽게 전할 수 있게 되면 상품 공급 탄력성은 커질 것이다. 자, 5번 보시면 시장의 범위 또는 상품의 범위를 좁게 정의할수록 수요의 가장 그렇죠. 아니죠.
넓게 정의할수록 탈성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5번.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자꾸 이 생각을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서 푸셔야 나중에 시험 볼 때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어정쩡하게 해 놓으면 절대 못 맞춰요. 여러분들 다 이게 뭔 얘기야. 다 그게 그거 같은데, 다 그게 그거 같은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자, 5 번. 자, 통화량에 미치는 효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중에 돈이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 다 따져봐야 되는데 빨리 따져보는 방법. 자, 볼게요. 1 번.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인하했어요.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은행이 예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돈 넣어 놔 봐야 은행 이자율이 낮아. '아이씨 은행에 예금 안 할래. 그럼 돈 쓸래. 투자할래.' 아, 그러면 시중에 돈이, 그렇죠, 늘어나겠네요. 그렇지. 자, 2 번.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의 한도를 줄이는데 한마디로 보증을 안 해 주게 되면 돈이 안 나오겠네요. 오케이. 자, 금방 끝날 수 있어요. 왜? 1 번, 2번 지금 잡았죠, 방향을. 그러면 3 번만 보면 되는 거야. 그쵸? 금융위원회가 은행들의 국제결제 은행 뭐 자기자본 비율 권고치를 높였다. 한마디로 은행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럼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려면 시중에 돈은 끝. 그쵸? 그럼 볼게요, 여러분들. 4 번. 원래 시험 때는 보면 안 돼요, 4 번은. 4 번.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대출하는 대부업체들의 조달금, 얘네들 돈이 막 올라갔어요, 금리가. 그럼 당연히 시중에서 돈 빌린 사람들은 이자료 높아졌으니까 참는 거지. 자, 금융거래자 시중등을 매기는 신용정보회사의 연체 기록을 3 년에서 5 년으로 늘렸어. 그러면 4년 차 연체 기록이 있던 사람들은 3년 차에선 돈을 빌릴 수 있었지만 4년 차 연체가 있던 사람들은 5년 늘리게 되면 돈을 못 빌리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찾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거 왜 땡큐였냐면 여기서 이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 진짜 짜증나는 문제 찾았어요. 얘도 이거야. 얘도 이거야. 아씨, 여기서 나와. 그러면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근데 이제 좀 이거 스킬이죠. 한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럼 때로는 여기서부터 할 때도 돼요. 해도 돼요.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그러니까 한번 던져 보는 거지. 던져 보고 걸리면 좋은 거고. 그렇죠? 왜냐면 정말 짜증 나잖아요. 1 번부터 쭉 다 5 번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5 번까지 다 읽는 게. 자, 마지막 문제네요. 정호가 빌딩 소유했네. 그렇죠? 빌딩 소유인데 무슨 사업을 한대네. 자, 사업을 하면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은 3,500만 원이고 투자 비용은 2천만 원이래.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총 수입이, 자 봅시다. 한다. 오케이. 한다. 그럼 총 수입이 3,500 이야. 그렇죠? 그 투자 비용이 2천만 원이야. 이 2천만 원이 계속 그러니까 저거라고 원료비, 원재료비, 식당을 하든지 간에, 그렇죠? 하게 되면 얼마 남는 거예요? 1,500만 원 남네. 그렇죠? 1,500만 원. 왜냐면 이제 원료비 빼야 되니까, 뭐 임금이라든지 재료비를 다 빼게 되면. 그런데 이거 안 하고 취직하게 되면 5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네. 그리고 빌딩은 세를 줘서 1,200만 원 받을 수 있다네. 합치면 1,700 이네. 그럼 해야 되면 말아야 돼요. 사업 포기죠, 당연히. 아니, 왜 사업을 왜 해 지금. 빌딩에서 월세 1,200 받고 그냥 슬며슬며, 그렇죠, 회사 다니면 500 준다는데 그럼 1,700 버는데, 지금 내가 내 총수입 사업하게 되면 머리 막 하면서 세금 계산하면서 3,500 벌어서 원재료비 2,000 주고 나면 1,500 남는데 이걸 누 그렇죠? 자, 답은 몇 번? 그렇죠. 단순해요. 일병은 크냐 작냐. 그렇죠? 자, 그때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올 때 항상 꼭 생각하실 게 있어요. 항상 내가 건물을 내가 쓰지 않고 누군가 세를 주게 되면 뭐가 나오나, 또는 은행에 있는 예금을 찾아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거 나와요. 그럼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두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이자가 나오죠, 이자가. 그렇죠? 자, 기업형 문제, 여러분들.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만약 이거 아니고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거 했으면 벌 수 있는 것들, 그렇죠? 다 포기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사업을 포기한다. 그죠? 단순하죠? 사업을 포기한다. 예, 여러분들 예,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